안녕하세요. 여성극장입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되지요. 점차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신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바로 고등학교 동창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평소에는 연락도 뜸했던 동창들을 모처럼 한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스치는 옷깃 사이로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또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다가 결국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미숙이, 경자, 선영이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4명이었어요. 대략 어림잡아 20년 만에 4명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경자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여전히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선영이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고 미숙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미숙이가 유독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언제나 당당하고 똑부러진 미숙이가 왠지 시선을 자주 피하고 말수가 적었지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느새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그 추위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모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4명이 다 같이 만난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야. 오늘은 경황 없이 갑자기 모이게 되었으니 다시 날 잡아서 꼭 한번 다시 보자. 누가 먼저 말했는지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약속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겨울 작은 한정식집에서의 모임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맛있었습니다. 각자의 소식과 안부가 조심스럽게 오갔어요. 은퇴를 앞둔 이야기, 아이들이 독립한 이야기, 남편의 건강 걱정. 사소한 일상들이 낡은 필름처럼 풀렸습니다. 저는 말보다 눈웃음으로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 듣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버릇도 웃음도 각자의 비슷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난 우리의 시간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도 근처 카페에서 계속되었답니다. 이제 우리 최소한 2달에 한 번만이라도 꼭 보자.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젠 얼굴 좀 보면서 지내자. 고개들을 동시에 끄덕였지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다짐했어요. 바쁘다는 말 뒤에 숨지 말자고요. 선뜻 마음이 꺼내지지 않으면 손이라도 먼저 내밀자고요. 그러나 이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의 따뜻한 우정만큼은 우리들을 잠시라도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겨울 끝 자락에 저희 4명은 다시 모였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만큼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일이 또 있을까요? 무려 20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우리의 모임은 그런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희는 서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젊은 날의 우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모임은 순조로웠어요. 큰딸이 결혼한다는 선영의 이야기에 모두가 축하를 해주었고 벌써 손주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경자의 자랑에도 아낌없이 같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축하와 웃음들이 켜켜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것이 적금 같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오래 묵은 힘 같은 거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3번째 모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숙이가 빠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빠진다는 소식을 전하는 선영이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그 눈빛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다소 직선적인 성격인 경자는 연락도 안 받는 미숙에게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숙이의 진짜 속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느꼈던 그 어색함, 자꾸 시선을 피하던 모습,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미숙에게
뭔가 체면상 말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저도 미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문자 옆에 읽었다는 표시만 있을 뿐 답장은 없었어요. 전화를 걸면 뭔가 더 어색해질까봐 망설여졌어요. 특히 미숙이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이려 했고 남에게 도움받는 걸 부담스러워 했으니까요. 어느새 따뜻한 봄날, 네 번째 모임에서도 미숙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락도 없었지요. 미숙이 얘기를 꺼내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분명히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톡은 봤을 텐데,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색해져야 하나? 경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나처럼 솔직한 그녀였지요. 선영이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래도 사정이 있을 거야. 기다려보자. 그날 경자가 낮게 한숨을 쉬더니 결국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다음엔 내가 직접 얘기할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은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쌀쌀한 바람에 흔들리고 저는 코트를 여미며 생각했어요. 우정은 추위를 막는 외투가 아니라 서로를 덮어주는 담요 같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담요가 지금 한쪽 모서리에서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친구의 침묵이 가장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 침묵 뒤에 숨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요. 그래서 며칠 뒤 우리는 그 용기를 내기로 하고 저는 선영이와 경자와 함께 미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경자가 벨을 눌렀을 때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요.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미숙의 얼굴이 보였어요. 조금 헐거워진 회색 스웨터, 그늘지고 창백해진 얼굴.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무언가를 알아차렸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미숙이가 좋아하던 음악도 TV 소리도 없었지요. 들어와.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정리되어 있긴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고 허전해 보였습니다. 미숙아, 너 옛날 같아 보이지 않아. 연락도 안 되고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불쑥 온 거야. 경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숙이는 얼굴을 떨군 채 낮고 마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하던 일들이 다 무너졌어. 당장은 외식비도 아껴야 해. 너희 앞에서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의 두 눈이 순식간에 젖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아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내가 언제 남한테 신세를 지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 학창 시절에도 용돈이 부족해도 꿋꿋하게 혼자 해결했잖아. 그런 내가 이제 와서 그깟 돈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할 수 있었겠어? 작년부터 하나 둘씩 아꼈던 것들을 팔기 시작했어. 미숙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반지도 목걸이도 이제 남은 건 정말 살림살이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더러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겠어? 잘 지내는 너희 앞에서 부끄럽고 서럽지 않겠어? 나도 나대로 자존심이 있고 동정받고 싶지 않아. 미숙이의 말끝이 부서지는 소리에 제 가슴도 푹 꺼졌어요. 가난보다 더 무거운 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이었고 굶주림보다 더 아픈 건 체면이 깨지는 수치심이었어요. 순간 경자가 한 발 다가섰어요. 미안해. 내가 우리를 밀어낸다고만 생각했지. 그녀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그나마 커피는 있었나 봐요. 따뜻한 머그컵을 미숙의 손에 쥐어주며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처 몰라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함께 하자꾸나. 우리가 보통 친구들은 아니잖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솔직해졌어요. 나는 내가 멀어지는 게 겁났어.
그래서 괜히 마음속으로 내 변명을 1000번이나 했다가 또 서운해했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마워. 저도 이렇게 말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식지 않은 우정의 체온이 섞여 있었어요. 네 명이 함께 흘린 눈물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지요. 그날 우리는 깨달았어요. 진짜 우정은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진실한 치유가 시작되기도 해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요. 그날 밤 우리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 갔어요. 식당 대신 집에서 번갈아 가며 만나면서 먹을 것을 서로 준비해 오기. 2달에 한 번은 무조건 다 함께 만나기. 갑작스런 사정이 생기면 이유를 묻지 말고 다음에 2배로 웃자 라고 말해주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신중한 그녀답게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지요. 경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다 여기까지 왔잖아. 제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자가 말끝을 이어줬어요. 그러니까 체면 따위는 오늘 여기다 벗어두자. 그 순간 미숙이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본 웃음이었지만 이전의 완벽한 미소와는 달랐어요. 조금 서툴고 조금 떨리지만 진짜였어요. 나도 약속할게. 혼자 버티지 않을게.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볼게.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사실 제일 무서웠던 건 너희가 나를 불쌍하게 볼까 봐였어. 그래서 차라리 멀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내 자존심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 미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약해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하지만 혼자 강한 척하는 것보다 너희와 함께 약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이 이 밤의 진짜 반전이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경자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서로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이 되는 거야. 선영도 조용히 미숙의 다른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다음 모임 메뉴를 정했어요. 선영의 잡채, 경자의 김말이, 제가 끓일 황태국, 그리고 미숙이 만들어 올 생강차. 각자 자신 있는 음식으로 정하자고 했을 때 미숙이가 생강차밖에 못해 라며 웃었어요. 그럼 생강차가 메인이네. 경자가 장난스럽게 대답했고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문장을 적었어요. 우정을 지키는 법은 서로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 그 문장은 그날 밤 제게 오래된 교과서 한 페이지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만날까? 미숙이가 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 내 집에서. 선영이 제안했어요. 그럼 내가 잡채 준비하고 너희는 빈손으로 와. 우리는 또 웃었어요. 이번 웃음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문을 나서며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2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선명했어요. 울음 뒤의 하늘은 더 맑아 보이곤 하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나니 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나 봐요. 중년의 나이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가지만 때로는 더 소중한 것을 얻기도 하지요. 진짜 우정이 그런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후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규칙이 되었고 규칙은 곧 안심이 되었어요. 2달에 한 번씩 둘째 주 토요일 오후 번갈아 가며 집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지요. 나이가 들어 일상은 자주 허물어지지만 약속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었어요.
그렇게 봄,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올 무렵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미숙의 남편이 잠깐 들렀어요. 쑥스러운 인사 뒤에 그는 동네 마트에서 사온 사과 몇 알을 내밀었지요. 많진 않지만 이거라도.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다면 미숙이는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미숙이 자연스럽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과를 같이 나눠 먹으며 사소하지만 소중한 선물의 무게를 알았어요. 누구도 가난을 구경하지 않았고 누구도 불행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봄이 오자 창문을 활짝 열고 밥상을 차렸어요. 선영의 집거실 창문은 남향이라 오후 햇살이 참 좋았거든요.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일제히 웃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 소녀들이 식탁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그날 미숙이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건 나를 동정하지 않고 친구로 대해준 거야.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화도 났는데 이제는 알겠어. 진짜 품위는 혼자 완벽한 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대도 되고 기댈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러자 경자가 바로 대답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솔직해지니까 우리도 편해졌어. 혼자였으면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야.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어요. 그날의 눈물이 내 삶을 밝혀주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우정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퇴각할 때 먼저 들어주는 손수건이라는 걸요. 우리가 서로의 손수건이 되어준다면 삶의 먼지도 금세 닦여요.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함께 있을 때 덜 아파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날 장례식장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숙이는 그 어둠의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을 테고,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살았겠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다가간 덕분에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